오빠, 나 지금 예식장 앞이야. 정말 오느라 고생했네. 용기 내서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 자리에 와이프도 있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있으면 돼. 그런가? 혹시라도 아내분이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잖아. 이리저리 정신 없을 거야. 내가 잘 못 챙겨줘서 당신한테 미안하지? 전화기 너머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그 순간 뒤돌아본 아내 은주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은주는 거울 앞에서 한복 저고리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결혼식이에요. 30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여서 은주는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응, 거의 다 됐어.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 은주는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상처가 깊이 박혀 있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은주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남편 동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늦은 귀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준호가 물었어요. 예식장에서 지연이네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계시겠지. 우리도 서둘러 놔야겠다. 은주는 핸드백을 챙기며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동훈이 오늘만큼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동훈이 예비 며느리 지연의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모습이었죠. 은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런 모습을 집에서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늦게 왔네. 동훈이 다가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죠. 준호 넥타이 좀 다시 매주느라고. 은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은주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준호의 친구들, 그리고 사돈과 사돈의 친척분들까지 모두가 축하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은주는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기쁜 날, 가족 모두가 하나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동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는 살짝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는데 은주는 본능적으로 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일 꼭 만나야지. 동훈의 목소리가 은주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이 바로 결혼식 당일인데 내일이라니 도대체 누구와 무슨 약속을 잡아놓은 걸까요? 동훈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회사 전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었죠. 회사 일로 전화 받을 때의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사돈 떨리시죠? 괜찮으세요? 지연의 어머니가 은주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괜히 긴장되네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전화가 다른 여자에게서 온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회사 일일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중요한 자리이니 은주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준호와 지연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었죠. 동우는 은주 옆에 앉아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듯 했는데 그때마다 미묘한 미소를 짓는 것이 은주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같이 외출하면 핸드폰을 만지는 것 나몰라라 하던 남편이 오늘따라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사돈, 오늘 정말 날씨까지 좋은 날이네요. 지연의 아버지가 동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준호가 착하고 예쁜 지연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동훈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답했지만 시선은 자꾸 입구 쪽을 향했어요. 은주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혹시 자신의 지나친 의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오랜 세월 쌓인 불신 때문에 모든 것을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은주의 마음과는 달리 동훈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식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다리는 초조한 듯 떨리고 있었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준호, 정말 의젓하게 컸다. 은주 씨 한숨 놓이겠어. 정말 축하해. 지인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이 소중한 날이 망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단순한 긴장감 때문이기를,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말이죠. 예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지만 은주의 마음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신부 지연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 지연의 모습에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은주 역시 며느리가 될 지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축하드려요. 너무 예쁘세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런데 지연이 입장한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뒤쪽 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분홍색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게 온 하객인가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던 은주였지만 고개를 다시 돌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서연.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동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던 그 여자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단순히 회사 친한 동료려니 생각했었는데 오늘 결혼식에까지 나타났다니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앞쪽에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여보. 은주가 동훈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왜? 동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여자 누구야? 뒤쪽에 앉은 분홍 원피스 입은 사람 말이야. 동훈은 뒤를 돌아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서연 씨.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다 했던 그 후배야. 근처에 일 있어서 들른다 하더니 와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한 어조였죠. 은주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어요. 만약 정말 단순한 회사 동료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연은 동훈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 도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죠. 마치 나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결혼식이라는 신성한 자리에 내연녀를 데려올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동훈의 태어난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형부, 며느리 너무 예쁘다, 많이 예뻐해줘. 은주의 동생이 동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들이 복이 아주 많은가 보네. 동훈은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서연 쪽으로 향했고 서연 역시 동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식 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주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계속해서 서연의 존재에 신경이 쓰였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지만 은주의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미소를 짓고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그녀의 모습이 은주에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마치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자의 말에 따라 준호가 지연에게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은주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전혀 그 순간에 있지 않았죠. 계속해서 서연과 동훈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동훈은 예식이 끝나갈 무렵 서연에게 작은 손짓을 보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만나자는 신호인 듯 했어요. 서연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인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지연이 정말 예쁘죠? 준호가 예식이 끝나고 은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우리 어여쁜 새아기가 될 사람이니까. 은주는 아들을 위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떨림이 섞여 있었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은주는 정신이 없었지만 서연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다른 하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아, 서연 씨 왔어.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부장님 축하드리러 왔어요.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고마워.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지? 동훈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드님 어릴 때 사진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의젓해지셨네요. 서연의 대답에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의 어릴 때 사진을 봤다고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연과 동훈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자 하객들은 음식을 들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동훈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훈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은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어떤 도전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은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저 여자가 직접 자신에게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훈 오빠가 늘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쟁이였는데 이렇게 의젓하게 컸다고요. 그 순간 은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동훈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이미 확신은 서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준호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준호가 7살 때 처음 자전거 탈 때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중학교 때 축구부에서 주장을 했던 이야기도요. 서연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술술 말했어요. 은주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 사적인 가족사를 언제부터 남편이 저 여자에게 털어놓았던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참 현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참고 견디신다고요. 서연의 말에 은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하객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죄송한데, 누구시죠? 지연의 어머니인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는 김서연이에요. 동훈 오빠. 아니, 동훈 씨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입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동훈 오빠라고 했다가 동훈 씨로 고쳐 부르는 모습에서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났죠. 사돈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분이시구나. 그런데 참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네.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동훈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정적이시고 자상하시고. 서연은 계속해서 동훈을 칭찬했는데 그 말들이 은주의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어요. 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저 여자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올 수 있지? 은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피로 연장의 웅성거림이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주와 서연에게 집중되었죠.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축하하러 왔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 태연한 모습에 은주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문제가 있냐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내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준호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몇 달 전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당신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회사 동료려니 생각했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근엔 한강공원에서 당신이 내 남편 어깨에 기대고 있는 것도 봤고요. 서연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부장님은 제가 일적으로 힘들 때 많은 지지를 해주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그냥 친분이 있어서 축하해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챙겨준다고요? 은주는 기가 막혔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유부남한테 그런 식으로 챙김을 받아요? 동훈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결혼식 날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 은주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내가 추태를 부리는 거야? 당신이 저 여자를 여기 데려온 게 추태지. 서연 씨는 그냥 회사 후배라고 했잖아. 축하하러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동훈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회사 후배가 당신 아들 어릴 때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알아? 회사 후배가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 은주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설마. 어머나, 이런 일이.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같이 업무를 하면서 후배로서 아끼고 챙겨주는 사이일 뿐이죠. 아끼고 챙겨준다고요? 은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이 지난달에 내 남편과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아끼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호텔 이야기까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여의도 콜레드 호텔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당신들이 로비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은주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늦은 회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 저 여자랑 호텔에 있었던 거지. 피로 연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연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온 그는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이제서야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죠. 은주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관계야? 동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런 자리에서 이럴 필요 있어? 체면 좀 지켜. 체면? 은주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체면 이야기를 해? 아들 결혼식에 애인을 데리고 와놓고 체면 이야기를?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역시 정말인가요? 정말 저분과. 준호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동훈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서연이 나섰어요. 선배, 죄송해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닥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예비 신부인 지연이 갈아입을 옷을 입고 피로 연장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장내의 험악한 분위기에 발걸음을 멈췄죠. 준호 씨, 무슨 일이야? 준호는 신부인 지연을 보고는 더욱 참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서연 씨는 내 회사 후배고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가깝게 지낸다고? 지연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것까지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도 그런 말을 해? 친척들과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형부 진짜 바람 피운 거야? 결혼식 날 애인을 데려오다니. 저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서연은 기세에 눌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은주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 자리에 오나요? 준호가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그만해요. 다들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오늘 같은 날 저 여자를 데려오신 거예요? 동우는 아들의 절규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내 지인이 너를 축하하고 싶어서 온 거야. 뭐가 그렇게 문제야? 문제가 뭐냐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모르겠어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계신다는 거. 피로 연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작년에요. 아버지가 그날따라 집에 안 들어오시길래 걱정돼서 집 앞에 나갔는데 우리 집 아파트 정문에서 저 여자랑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혼자서 견디고 있었는데 은주는 아들의 말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호야, 알고 있었어? 너까지 혼자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제가 분명히 결혼식 전에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제발 오늘만큼은 엄마한테 잘해달라고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결혼식에까지 데려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친척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동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조카 결혼식 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맞아요. 제부 정말 너무하세요. 은주의 언니가 나섰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2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사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지연의 아버지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딸 결혼식을 이렇게 망치시면 어떡해요? 하객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식 날 애인을 데려오다니. 서연을 향한 비난도 거셌어요. 저 여자도 참 대단하다. 남의 가정 파괴하고 뭐가 좋다고. 결혼식에까지 나타나다니 정말. 동훈의 회사 동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부장님, 이건 좀 심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는 서연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축하하러요? 준호의 대학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바람 피우는 상대가 결혼식에 와서 축하한다고요? 말이 돼요? 정말 철면피하시네요. 지연의 친구들도 서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은주가 마침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은주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의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참아왔지만 아들의 결혼식 날에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남편을 보고는 도저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소중한 자리를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돈께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가 거듭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지연도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동훈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고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은주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의 부모님은 많이 당황했지만 은주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금세 동훈의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번져나간 거죠. 부장님이 정말 그랬대요? 결혼식에 애인을 데려갔다고? 근데 그 애인이 서연 씨라고? 아들까지 알고 있었다니.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훈은 더 이상 예전 같은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서연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서연이 퇴사를 결정한 날 은주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가 스스로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여자가 동훈의 주변에서 사라진 것은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그날의 사건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년가량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와 함께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신혼집에서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하다. 은주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모두 터져나간 기분이었거든요. 동우는 며칠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되돌릴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은주 역시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들면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지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후에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은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은주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은주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5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후련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거짓된 평화를 위해 참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은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잘 해결해 줄 거야.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유로움이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고 은주는 앞으로 혼자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동우는 혼자 남겨진 오피스텔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부부가 생활했던 집은 합의하에 매매를 하기로 했어요. 은주가 떠나면서 가져가지 못한 작은 소품들이 남아 있었죠. 결혼 초기에 함께 골랐던 탁자, 준호 어릴 때 사진이 걸려있던 벽의 못자국, 은주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의 빈자리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회사를 그만둔 후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고 후배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부장님, 아내분이랑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동우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준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아버지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연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만이 아들의 안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아버님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동우는 그제야 은주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의 주소를 준호에게서 겨우 얻어낸 후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 앞에 섰어요. 준호 엄마, 나야. 초인종을 누르며 동훈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훨씬 야위어진 은주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은주의 목소리는 역시나 차가웠어요.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을 보며 동훈은 묘한 감정을 느꼈죠. 이곳이 아내가,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혼자서 새롭게 꾸민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앉아. 은주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동우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주가 좋아하던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정렬되어 있었고 책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해. 동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랑은 완전히 끝났어. 회사도 그만뒀고 연락도 안 해. 동훈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준호 결혼식에 그 사람을 데려갈 생각을 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뭘 달라져?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은주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이제 편해. 정말로 편하다고? 동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언제 들어올지 또 누구와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 밤늦게 못 자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 표정 살피면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동훈은 그런 전 아내의 말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주를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나 혼자서는 안 돼. 준호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 동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지. 은주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주 후련해. 55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도 남은 인생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거든. 동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은주의 굳은 의지 앞에서 자신의 후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당신이 직접 사과해.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은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가. 동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며 한 번 더 은주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며 동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후회란 상대방을 다시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답니다.